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복길이 구독자분들, 복길이님들에게는 조금 낯선 얼굴입니다. 낯선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약간 여의도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좀 유명하신데 저희는 처음 뵈가지고 이제서야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펀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12월 6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황. 오전에 막 코스닥 거의 4%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개인들이 막 던지고 있고 혹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지금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투자 철학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불확실성 있으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 최근에 그 계엄령 내렸을 때 그 다음날 저희 섹터 중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섹터들은 일단 좀 많이 줄여서요. 현재 주식 비중은 6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60%면은 그래도 이제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요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연간 수익률이? 저희가 사모펀드여서 이 수익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연간 목표하는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이고요. 거기 올해 좀 시장 상황이 어려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좀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시는데요? 네, 저희 현재 국내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만 안 냈어도 되게 잘하는 시장인데 네네. 코스닥도 뭐 마이너스 20 몇 %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올해 특히 이렇게 좀 약세장에서 수익을 낸 비결은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좀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 소비재 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좀 초기에 즉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특히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는 게 빨리 확인이 돼서 그쪽에서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초기에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또 해당 지표가 좀 저희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여서 그래서 그쪽 비중을 잘 줄여가지고 수익을 잘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 반복되면서 성과가 올해 좀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기울기? 네네. 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변화의 기울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는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쵸. 보통 이런 주가는 실적이랑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가령 이제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트렌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 실적 외에도 주주 환원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가 발생할 때 특히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초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턴어라운드 찾고 싶고 장기 트렌드가 되는 거 찾고 싶고 거기에 쭉 우상향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뭐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아보세요? 네, 저희는 데이터들 현재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데이터들 많이 썼었고 실제로 뭐 면세점에 저희가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주요 미수용 시술 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힌트를 얻었다가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쪽 비중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소비재들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가령 최근에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 이런 SNS 기반의 그 쇼핑에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보통 브랜드를 찾아보시는데요. 그래서 그 주요 채널들의 브랜드에 대한 조회수의 증가율 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 많이 하세요? SNS 저는 많이는 안 하지만 이 조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펀드 매니저분들 특히 이제 소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틱톡 하는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뭘 올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트렌드인가. 네네. 글로벌 트렌드 그래서 뭐 해외 어떤 연예인 아니면 연예인도 아닌데 이제 인플루언서가 뭐 올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럼 계속 보시는군요. 네, 그걸 보고 저희가 팀에서 한 3명 정도가 그런 SNS 지표를 주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틱톡, 인스타, 네네. 페이스북. 그리고 과거 FAS도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뷰티 쪽 채널 80%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영. 그리고 그 우리 음원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데이터인 스포티파이 등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거의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점원한테 물어보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먼저 그 상품이 런칭을 한 다음에 순위가 계속 잘 나오게 되면은 그 초기 순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본격하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초기에 잘 되면, 가령 예를 들면 VT의 니들샷이 올해 초에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국내에서 이제 올리브영 이제 매장에 몇 개월 동안 쭉 깔리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지표도 온라인 지표를 통해서 국내의 이제 향후 전망을 같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제품도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만 해도 몇 배 올랐습니까? 아마? 올해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네네.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뭐 그 회사 뭐 분식회계 설 부터 막 회사에서 막 열받아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매번 데이터 추적하면서? 네, 데이터는 거의 날마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추정한 걸 기반으로 사실 이것만으로 운용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데이터를 켰는데 뭐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 데이터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례들과 그리고 실제로 기업과의 인터뷰, 아니면 이제 그 현지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추세가 계속 꾸준히 지속이 가능할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힌트를 얻고 실제로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보통 좀 긴 흐름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유행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게 추세로 지속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네네. 그 초기의 변화와 이게 추세적으로 쭉 진행 가능할지, 가령 이게 진짜 코카콜라처럼 될지, 아니면 정말 그 뭐 과거에 우리가 또 인기 있었던 그 핫도그처럼 좀 단기 이슈가 될지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신생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또 유행이 또 네네. 빨리 붙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반영이 되죠. 냉동 김밥 뭐 이런 것도 훅 갔다가 훅 떨어지고. 네네. 근데 그게 어떤 메신저 상의 이제 왜 주식 세일즈일 수도 있겠으나 긴 트렌드로 갈 수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냉동식품 같은 트렌드는 크게 길게는 그럼 안 갔던 걸까요? 그 당시에는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저희 판단으로는 좀 오랫동안 가져가기 어렵던 이유가 그냥 핫도그나 냉동 김밥 같은 건 현지에서 충분히 그 대체? 제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이 저희는 좀 투자를 하기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서 그래서 저희도 관심은 되게 많이 가지고 트래킹을 했지만 네, 지금 그때 아주 깊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김밥 유행하니까 바로 미투 제품 나오고 네네. 냉동 그 뭡니까 그 캘리포니아 롤 이런 것도 냉동으로 나온다고 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코카콜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2의 코카콜라는 뭡니까?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음식료 중에서는 불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닭의 수출이 계속 저희가 확인하는 지표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스킨 부스터로 유명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쪽을 좀 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불닭볶음면도 이게 얼추 거의 한 10년 다 됐을걸요. 많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쯤에도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막 유행한다 그럴 때 에이, 그 애들 먹는 것도 잠깐 유행이라고 그거 매운 거 먹는 거 막 이렇게 챌린지 하서 근데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돼서 지금은 이제 벌써 미국에 코스트코에 깔리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성장률이 결국은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그 성장률이 지속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일찍 팔았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근데 이게 앞에서도 뭐 몇몇 이제 화장품주 아니면 그 PDRN 스킨 부스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몇 배 올랐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산 사람보다는 몇 번 사고 팔고 아니면 이제 놓치고 지붕 쳐다보는 약간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런 차이가?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가령 불닭볶음면이 코카콜라가 될 것인가.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의 주요 반응과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걸 보고 이게 국내에서
동남아,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진출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반응을 얻는 걸 보고 이게 최소 미국에서 오프라인 쪽에 쭉 깔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보유를 했었고요. 다만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너무 많이 네. 올랐죠. 근데 저희가 또 좋아했던 이런 펀더멘털이 또 어느 정도 주가도 반영이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 화장품 비롯해서 이런 음식료도 그때 이제 7월 달에 6월 달에 좀 많이 줄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또 저희가 생각했던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역시도 성장률이 굉장히 우수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다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트렌드 안에서도 근데 또 단기간에 또 오버슈팅이라고 판단을 네, 하면 맞습니다.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그거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지나봐야 또 아는 거긴 합니다만 그 오버슈팅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코스피가 지난 3년 동안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성장이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아무래도 좀 그런 오버슈팅하는 구간에는 좀 이익을 좀 일부 실현하는 게 저희는 좀 좋다고 보고 있어서 챙길 땐 네. 챙겨놔야 네, 된다. 일부라도 좀 챙기자라는 게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 그 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네네. 챙길 수 있을 때 좀 과도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봤을 때 네네. 조금씩은 이제 차익 실현해 놓는 것도 맞습니다. 전략. 정답은 없지만 저희는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네네. 차익 실현보다는 물론 이제 뭐 종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네. 장기 우상향하니까 길게 홀딩한 사람이 최대 맞습니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네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기보다는 네네. 약간 한국 지형에 맞는 네네. 이런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쏠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구간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네네. 그리고 또 사모펀드이시고 또 기관이니까 네네. 절대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네네. 고객분들도 꾸준한 성과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이 저희 좀 매매 철학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매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 이렇게 변화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초기를 저희가 매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반대로 매도는 이 성장률이 둔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네,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때, 보통 성장률이 크게 확대될 때 가령 실리콘2처럼 네. 상반기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멀티플까지 많이 주면서 그렇죠. 당시에 원래 제 기억으로 PR이 8배 에서 10배 사이였던 게 거의 25배 정도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이 2배, 멀티플이 3배에서 주가가 7배 이상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한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거나 오히려 그보다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시점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2 같은 이제 화장품 기업을 그 저희가 6, 7월 달에 많이 줄였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스키 점프대 같은 그런 기울기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근데 다만 이게 주가라는 것의 속성이 좀 그러한 면이 있으니까. 네네.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가 올라가 있으면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잘 나왔더라도 네네. 상대적인 숫자와 기울기를 봐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2분기,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QOQ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올라가 있으니 이제 멀티플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50% 그쵸, 정도 이상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저희도 이런 노다지 IR 노트 통해서 회사의 IR 이야기 계속 많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회사 측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업황 좋은데, 수출 좋은데, 실적 잘 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또 먼저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네네. 이게 그래서 산업의 시각하고 주식 시장의 시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오버슈팅이 그 주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산업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된 경우 또는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될 경우 가령 뭐 매년 20%의 성장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느 분기에 50% 성장을 보여주면은 네. 시장의 눈높이는 이제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눈높이가 맞춰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 해 25% 성장을 하면은 작년보다 성장률이 좋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보려면 그 네네. 주식의 속성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네네. 이 시장에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추 밸류에이션 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뭐 PER 그렇게 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 보면 한 10배 중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꺾이느냐. 또 이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산업마다 좀 다르지만 가령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곳은 15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이제 하락을 하거나 그럼 아니면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런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즉 이런 멀티플의 많은 부분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한 매년 한 20%대 30%대 성장하는 기업인데 네네. 물론 50% 성장할 거라는 그런 눈높이만 올라갔다가 그거 충족 못했다고 막 주가는 아작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내려왔을 때 이제 PER 한 10배밖에 안 되면 음. 시장 평균 아니냐. 근데 이 정도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하반 경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어떻게 안전판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성장을 해서 오버슈팅 했다가 내년에도 여전히 20-30% 성장한다. 근데 멀티플이 10배면은 사실 접근하기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네네, 맞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네네. 그래서 VT도 최근에 좀 반등을 다시 했던 게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VT는 계속 잘했던 기업인데 좀 눈높이가 낮아져서 최근에 화장품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 내년에 깔리기 시작할까라는 전망이 생기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지금 이익 멀티플이 많이 내려와 있네.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최근 3일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VT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말씀하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 없던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네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원칙은 뭐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희 대략적으로는 저희는 완전히 바이앤홀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 한국 시장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렇게 오버슈팅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좀 축소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반은 홀딩, 반은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절반은 어느 정도 물량을 홀딩한 상태에서 네네.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오를 때는 좀 팔고 네네. 빠지면 다시 서 사고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적인 이게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겠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은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은 극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이 많이 예상보다 하락을 해서 가령 주가가 제가 아무리 전망을 좋게 봐도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렇죠. 그때 올랐다가 빠졌을 때 고객분들이 환매하시면 그 고객분들은 이익을 하나도 못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그래도 이익이 났을 때 일부는 좀 저희가 그 비중을 줄여서 이익을 확보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판단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좀 바뀔 때도 있습니까? 그 원칙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즉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변화의 성장률이 둔화될 때는 많이 줄이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때도 일부 줄이는 요 원칙은 변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과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쟁이나 이런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저희가 돌이켜보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안에 다 완화가 된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많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거를 시장에 순응해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순응하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고 네네. 투자 판단은 좀 유연하게 가져간다. 네네. 요거는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판단은 한쪽으로 쏠리고 원칙은 계속 흔들리고 최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수 시점은 이 데이터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저희가 웬만하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매크로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추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이 없는 판에 대해서는 개입을 적게 하자라는 게 녹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네네, 확실히 구분을 해서. 네네, 정확하십니다. 또 노현복 대표님이 그
요즘에도 그 저희도 이제 뭐 학회 동아리 하는 그 친구들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네네. 대학교 때부터도 주식 투자 학회 네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큐빅이라는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고려대. 네네, 맞습니다. 고려대가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큐빅이 있고 있고. 큐빅이 있고요, 맞습니다. 어디가 더 낫습니까? 아예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둘 다 좋은데 최근 저희 인턴은 다 리스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큐빅 친구들은 시원치 않다. 큐빅 친구들이 지원을 잘 안 했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주식 투자 동아리 혹은 학회 활동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특히 많이 되던가요? 저는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회 때 막 밸류에이션 공부도 하고 기업 가치 평가와 실제로 기업 미팅도 해보면서 그런 기업을 분석하고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미리.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리 준비한 게 업계에 와서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업계에 와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학교 때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 입장에서 좀 되게 편하거든요.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어떤 제조업이나 네네. IT 쪽으로 보면은 산학 연계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다 배우고 들어오는 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들어오면은 딱히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YG 클럽 세미나 같은 거 들을 때 대학생 친구들도 꽤 많이 옵니다. 네네. 놀랄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주식에 거의 뭐 빠져 있고 거의 반 속된 말로 미쳐 있는. 근데 그렇게 또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또 실력은 바로 올라오는. 그래서 또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